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금요일 날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외출로 인하여 그때 빈걸음을 하셨었고, 제가 제 차 매장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바로 또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PC의 이상 증상은 PC를 켜면은 화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이었습니다. PC는 켜지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된다. 정말 원인이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메모리 접촉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거나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제가 하나하나 진단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매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죠.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떼글떼글 구르다가 진짜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접수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차례가 되었는데 딱 배가 안 아픈 상황, 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고객님께서 재방문을 해 주시려고 오시다가 이제 PC를 떨어뜨리셔가지고 이렇게 케이스가 조금 파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케이스 교체와 전반적인 PC 정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인터넷 서핑이나 그다음에 간단한 영상 감상,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용으로 사용을 하셔서 고성능의 PC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신 PC도 인텔 4세대 기반의 PC입니다. 다소 연식이 오래되었기는 하지만 고객님의 사용 용도에 비춰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PC입니다. 꾸민가 PC는 PC가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업체가 아닙니다. 저를 직접 접해보고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를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케이스를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법 했는데 차에서 내리다가 파손이 되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교체 비용은 거의 제가 케이스 값만 청구할 정도로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케이스의 교체는 단순히 그냥 PC 조립과 달리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한 번 더 손이 가는 작업입니다. 오랜 시간 꾸민거 PC를 믿고 신뢰해 주셔서 제가 좀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면부가 이제 케이스가 파손되어 있죠.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 고객님께도 일단 가정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케이스의 교체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못 보겠다, 그냥 말끔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내부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가 한번 켜봐서 SSD의 건강 상태와 하드디스크도 쓰고 계셨는데 하드디스크에 대한 건강 상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SSD는 2.5인치 512기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금 AI로 인해서 진짜 SSD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작년에 저한테 이거를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도 그동안 잘 쓰셨고 일단 SSD 상태는 건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1테라짜리도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케이스 교체를 위해서 하나씩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컴퓨터 내부 정비와 청소까지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꾸민거 PC는 정비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분해를 하였습니다. 하드디스크, SSD,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메인보드까지 다 지금 현재 드러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부터 정비를 하고 이제 재조립을 시작을 합니다. 하드디스크 다소 연식이 진짜 오래된 하드이긴 한데 대충 연도를 제가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자, 보면은 어딨냐, 2013년도 7월 9일로 나오고 있죠. 약 12년도 된 하드디스크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건강 상태는 양호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직 보드를 한번 클리닝을 해드리려고 한번 분해를 하기 직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직보드의 가장 핵심적인 접촉 부분이에요. 여기를 잘 클리닝을 해주시게 되면 하드 딸깍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돌다가 윙 딸깍 하면서 인식 불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먼저 조치를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로직보드의 접촉 부분 클리닝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로 진짜 많이 살리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굉장히 흡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보시면 잘은 모르시죠? 뭔가가 금속이 있는 부분에 이물질들이 많이 껴져 있고 부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클리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클리닝 전, 클리닝 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드디스크를 좀 더 사용이 가능하시게끔 해드렸고, 이제 그래픽카드라든가 이쪽 부분도 한번 제가 깔끔하게 클리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한번 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인텔 4세대 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세대까지 나왔으니까 적어도 11년 정도 된 플랫폼의 PC입니다. 서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제 도포 주기는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메말라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을 제가 아까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접촉 부분도 다 클리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를 한번 떼보고요. 쿨러도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죠. 그래도 한번 클리닝을 해드립니다. 방열판하고 팬을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클리닝을 깔끔하게 반짝반짝하죠. 클리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해서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도포 주기가 보통 한 3년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MX4는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선호하고 하는 좋아하는 서멀 그리스가 좀 다르겠지만 꾸민걸 PC는 그 아틱사 MX4 제품으로 지금 서멀을 제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어디 가서 서멀 제도포 했다? 그러면 뭐로 했는데?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아틱사의 MX4로 했어. 그러면은 잘했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서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2032는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PC의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바이오스의 세팅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PC가 안 켜지고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그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꾸미가 PC 같은 경우에는 3V 미만이면 교체를 해드리는데 지금 다행히도 3V 이상이 나와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까지도 다 제도포를 해드렸고, 쿨러도 깔끔하게 해드렸고, 메인보드도 한번 클리닝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 깨끗하게 문질러주고, 메모리가 꽂아지는 접촉 부분, 그러니까 메모리 슬롯이죠. 메모리 슬롯,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꽂아지는 그래픽카드 슬롯도 깔끔하게 홈 부분까지도 클리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 플래시사의 DS500으로 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는 메인 보드가 H87 보드예요. 그래서 롱보드라고도 하고 ATX 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ATX 보드보다 조금 더 길이가 좀 길어서 일단은 마이크로형보다는 일반적인 제가 케이스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만한 가격대에서는 정말 갑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케이스를 교체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교체를 꼭 하셔야 되는, 또 저한테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줍자리 아무것도 없는 깜깜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면부가 유리고 측면도 유리, 그래서 어항식 케이스로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가이드에 SSD와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에도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합니다. 아무래도 ATX형 보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스에서도 기본적으로 고정핀이 박혀져 있는데 2개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는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결합,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24핀 파워 케이블, 전원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론트 패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더에 연결을 할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메인보드 불량까지도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메인보드 고정 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A 케이블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오래됐으니까 새 걸로 다 모두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고하냐? 아니겠죠. 일단은 첫 버팅 전원을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화면 출력이 가능하고요. 일단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버전은 지금 P1.30으로 나오고 있고요.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2.70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18년 5월 30일.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버전을 쭉쭉쭉쭉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2년 만에도 나오고 진짜 잊지 않고 올려줬네요. 2016년도, 최근 게 2018년도.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임프루브 USB 어쩌고저쩌고 USB에 대한 호환성을 올려놨다. 그 다음에 뭐 NVMe를 이제 지원이 가능하게끔 올려놨다. 뭐 여러가지 호환성, 안정성, 성능,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조금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굳이 지금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꼴이 발생하게 되는데, PC를 켜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켜도 화면 출력이 안 되고 하는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가적으로 시도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안정성 있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조금씩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괜히 하다가 지금 헬딱헬딱 거리는 PC가 지금 왔는데 테스트가 엄청난 부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딱 보면은 저도 이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딱 느낌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안정성 테스트를 해도 무리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객님께 출고를 하고 앞으로 더 쓰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부하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픽카드도 지금 정상적으로 온도 잘 나오고 있고 이에 수치에 맞는 이 성능에 맞는 스코어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에 대한 온도라던가 아니면은 이에 대한 성능 체크도 하고 있는데 CPU에 대한 온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쿨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는 불안정한 상태를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CPU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 성능 제한을 둡니다. 성능 제한을 두고 성능을 낮춰서 CPU 온도를 낮추겠다라는 기능이 바로 스로틀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능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좀 빠릿빠릿하게 되는데 한 10분, 20분만 지나가게 되면 컴퓨터가 급속하게 느려지게 되네? 이럴 때는 CPU 온도부터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CPU 온도를 낮추는 그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쿨러 교체 혹은 서멀 그리스의 재도포, 뭐 이제 공랭에서 순행으로 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낫겠죠. 일단은 서멀 그리스부터 재도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PU 로드율이 100%입니다. 100%인데도 지금 i5 4670인데 63도 굉장히 착한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CT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 현재 시점으로서의 이제 안정성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다 해야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또 수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야지 제가 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된 PC라고 해서 꾸민걸 PC는 무조건적으로 이거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연식이 오래됐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고객님과의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드리려고 또 고객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괜히 나는 지금 전자세공계산서밖에 발행을 하지 않는데 뭐 고가의 PC 요즘에
컴퓨터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I의 급격적인 수요 때문에.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저는 좀 더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정비를 해드려서 좀 더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PC 이제 픽업 전인데요. 이제 제가 문자를 드렸었고 이제 가져가실 텐데, 아무튼 이 PC로 세운기사서 많이 발급하시고, 발급한다는 의미는 되게 매출이 많이 성장된다는 의미겠죠. 아무튼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고, 지금까지도 늘 믿고 신뢰해 주시고 꾸민걸 PC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상황,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인데 좀 더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제 영상에서 제가 정비를 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타업체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